자, 그 다음에 이제 차고 198페이지를 펴놓고 칠판 이제 사례를 좀 해결해 봅시다. 아까 차고에 관한 조문이 몇 조죠? 109조고 조문 어떻게 내리세요? 첫 번째가 내중착이죠. 내중착. 내중착은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얘는 있을 것. 그 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 다음 선의 지담력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까 사례에서 갑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표의자, 을은 상대방인데 이게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면 갑은 좋죠. 의사표시를 한 갑은 취소를 하게 되면 갑은 좋은데 상대방은 뭐 취득한 소유권을 다시 갑에게 되돌려 줘야 되거나 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을 취소가 되면 또 그냥 되돌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의 일방적인 취소에 의해서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급부를 갑에게 되돌려 줘야 되니까 취소한 갑은 좋지만 상대방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소를 무작정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우리 보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쉽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렵게 돼 있는 겁니다. 뭐냐면 먼저 첫 번째가 내중착이에요. 내중착이 뭐라 그랬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뭐에 관한 착오여야 되냐면 내용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다른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에 관한 착오여야 된다. 내용에 관한 착오라야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내용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면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에 관한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 표의자가 일으킨 착오가 또 뭐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착오를 일으킨 거 맞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켰다면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에게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중무 뭐가 없어야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표의자한테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돼요? 일단 잘 외워봅시다. 내중착, 중무선이에요. 내중착이 뭐라고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러니까 위에 건 있을 것, 밑에 건 없을 것. 그러니까 내중착의 중은 뭐예요? 중요 부분. 중무의 중은 중대한 과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어요. 칠판을 보고 한번 해봐요. 이 사례 세 문제를 할 테니까 그 사례 세 문제를 다 맞추면 이 사람들은 뭐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근데 사례 세 가지를 맞추면 그냥 가방 싸고 집에 가셔도 돼요. 자, 첫 번째 사례를 하도록 합시다. 자,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을로부터 이제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제곱미터당 10만 원씩 산 겁니다. 제곱미터당 10만 원씩.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토지를 산 이유가 우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산 거예요. 우사 알죠? 소요양간을 짓기 위해서 이제 토지를 샀는데 관계법규에 의해서 도저히 우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우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 줄 알았더라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착오가 갑에게 있죠. 그럼 갑은 자신이 일으킨 착오를 이유로 을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여백에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여백 198페이지 보조단 여백 있죠. 여기 여백에다 이제 1번 이렇게 하시고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만 써보세요. 자, 사례 1번. 우사를 짓지 못하게 된 경우에 갑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을과 체결한 이 계약을 사례를 쓰라는 게 아니고 답을 쓰라는 게 답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만 쓰면 되겠어요? 사례 글이라는 게 아니에요. 답을 쓰라는 게 답을 쓰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 사례인데, 자, 이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건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쓰는 게 아니고, 보세요. 근데 요 소유권이 이제 갑에게 건물 소유권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병소유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병에게 소유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일단 을에게 차고 있어요, 없어요? 을은 차고 있죠. 왜냐하면 소유권이 병한테 있는 줄 알았다면 병하고 계약을 했을 것이지 갑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착오가 을에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을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 갑과 체결한 이 매매 계약을 을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번 쓰세요. 다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써봐요. 그러니까 답 잘 표시하시고 좀 이따 옆 사람하고 바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를 합시다. 자, 1번하고 조금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 사례는 갑이 토지를 을로부터 이제 샀어요. 그런데 공장을 짓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내 토지를 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공장 건축이 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 관할관청에 가서 확인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산 거예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산 건데 토지를 산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관계법규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관할관청에 가서 토지상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뭘 해보지 않았다.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을과 체결한 이 계약을 갑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번 답을 쓰세요. 자, 3개 해서 3개.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자, 3개 다 동그라미이신 분, 3개 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찍으신 분 흔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계시네요? 이분들은 가방을 싸서 퇴근하세요. 자, 그다음 다 X이신 분, XXX. 잠깐만요. 다시 잘 보세요. 내리시고. 이분들도 어떻게 될까요? 가방 싸서 퇴근. 자, 그다음 X가 1개이신 분, X가 1개. 맞네요. X 1개. 이분들끼리는 서로 이제 대화를 하시면 안 돼요. 서로 말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 X가 2개이신 분, X 2개. 이거 제일 많네요. X 2개. 이분들끼리는 같이 다니지 마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게 느낌으로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취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시험 문제가 나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에요, 내 생각에 의함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다 뭐에 의함? 판례에 의함.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판례의 결론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도 그냥 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느낌으로 팍 결론 내려주는 게 아니고 항상 이 100구조 가지고 판단해요. 첫 번째가 뭐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봐봐요. 여기는 지금 우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했는데 관계법규에 의해서 도저히 우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우사를 짓기 위해서 이게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는 의사표시에는 착오 있어요, 없어요? 착오 없죠.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살 의사 있죠.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사겠다고 표시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완전히 일치하니까 여기는 의사 표시가 있다 없다? 없고 이 사람이 토지 매수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우사를 짓기 위해서. 이게 동기예요. 이렇게 의사 표시에는 착오가 없고 동기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를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그럼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 과연 갑은 원칙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까 첫 번째 요건이 뭐죠? 내중착이죠. 그러니까 뭐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내용에 관한 착오여야 되고 그 착오가 또 뭐에 관한 착오여야 된다? 중요분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그런데 그 동기 아까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죠. 동기는 이 사람 마음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외부에서 알기 쉽다 어렵다 이걸 팍 줄여 말할 때 동기는 의사표시의 뭐가 아니다?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먼저 내용에 관한 착오가 돼야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동기는 의사표시의 뭐가 아니어서 내용이 아니어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두 번째 벌써 가방 쌀 준비하시네요. 자, 두 번째 봐봐요. 자, 이건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이 갑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병한테 건물 소유권이 있더라 이거죠. 일단 을에게 착오가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건 건물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 건물이 매매 계약의 내용인 건 맞아요. 다만 지금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병한테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예요.
그럼 요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이게 중요 부분이라면 취소를 할 수 있는 거고 중요 부분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물에 관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이거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이거요. 잘 보세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병 소유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 계약 체결했죠. 그러니까 자기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겠지만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했다는 건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줄게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 소유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갑이 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넘겨주면 을은 충분히 목적물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이건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도 X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갑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넘겨주면 되는데 또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소유권 취득을 못하면 갑이 책임져야 돼요? 질 필요 없어요? 져야 돼요. 어떤 책임을 질까요? 맞아요. 그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러니까 갑이 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을한테 넘겨주지 못했을 때는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해서 갑에게 준 매매대금 다 돌려받을 수 있고 또 을이라는 사람이 선이에요. 그러면 요 소유권 취득을 못했으니까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 등 을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손해에 대해서는 또 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러니까 갑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을을 보호해주는 방법이 별도로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도록 해도 을이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취소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착오가 아니므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우사를 짓기 위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다 이렇게 토지를 매수하게 된 뭐죠? 동기. 그리고 첫 번째 사례하고 두 번째 사례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그렇죠. 세 번째는 공장에 쓰려고라는 걸 뭐했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얘기했다는 건 동기를 뭐했다? 표시했다는 거야. 아까 동기의 특징이 뭐냐면 동기는 이 사람 마음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 그랬죠. 이걸 동기는 의사표시 뭐가 아니다?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 지금 공장에 쓰려고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동기를 두 자로 표시했다고 말합니다. 동기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동기는 원래 의사표시 내용이 아닌데 동기를 표시하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돼요. 동기를 뭐하면 표시하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동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거나 아니면 계약서에 쓰면 돼요. 그 공장을 짓기 위함임이라고 쓰면 돼요. 이게 동기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동기를 표시했으니까 이거 여기죠. 뭐가 된 거예요? 내용이 됐죠. 그 내용에 관한 착오 맞고 그다음 토지 위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가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이라는 애가 관할관청에 가서 토지상에 공장을 지게 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 확인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지 않은 건 중대한 과실이다, 경미한 과실이다. 이게 그 경미한 과실은 말 그대로 이제 조금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거고, 중대한 과실은 무거울 중자로 둬서 근데 이빨이 잘못하는 거예요. 조금 잘못하는 거, 이빨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어쨌든 관할관청에 가서 공장 건축이 되는 땅인지 확인해 보지 않은 건 과실은 맞는데 중대한 과실이다, 경미한 과실이다. 이게 그 중대한 과실은 그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게 중대한 과실인 거예요. 근데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안 했다. 이게 중대한 과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구든지 관청에 가서 다 서류를 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서류 다 떼볼 수 있죠. 그 다음 서류만 떼보면 공장 건축이 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 손쉽게 알 수 있다 없다? 논밭 이런 거에 공장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관청에 가서 서류를 다 떼볼 수 있고 서류만 떼봤더라면 공장 건축이 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 손쉽게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한 거야. 그것도 안 한 거니까 이건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의 중요본에 관한 착오는 맞는데 표의자한테 뭐가 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뭘 또 있대요 또. 자, 갑이 이빨 잘못한 거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대요. 자, 그럼 아까 XX 세 개 다 이분들은 내리시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방을 싸서 퇴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분들은 진짜
퇴근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냈을 때 이렇게 감각적으로 맞춘다는 사람이잖아요. 이분들은 시험장에 가기만 하면 돼요. 10월 26일에 시험장에 가기만 하면 되고 퇴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판단하려면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차고에 관한 조문이 몇 조라고요? 109조. 왜 또 108조예요? 차고 몇 조? 109조. 비진이 표시는 107조. 통정어휘 표시는 108조. 차고는 109조. 109조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내중착 중무선이에요. 내중착. 내중착이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 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 다음 선의의 재담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문제 내는 거 너무 틀려도 속상하지 마세요. 언제가 맞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기초과정 때 수업했던 내용 기본 때 또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 다음에 해준다고 해서 복습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복습은 항상. 그러니까 복습이 진짜 밀리면 지난주 거부터 이제 정식으로 복습하면 되잖아요. 2주차 때부터 수업했던 거 복습하면 되고 이번 주 거 하면 되고 한 8개 정도는 하셔야 되겠네요. 그다음 다음 주는 또 그 좀 다른 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물권 채권 할 거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을 일단락을 지어놔야 새로운 내용 들어갈 때 좀 도움을 좀 받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복습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수업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자, 고려청자 가지고 있는데 진품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이렇게 속였어요. 갑이 속아서 을과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내용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품 1,000만 원짜리를 잘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는 가짜라고 속였고 갑은 속아서 을과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계약서상의 표시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의 표시 1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자, 그다음 이걸 잘 맞춰야 돼요. 요 을은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고려청자를 1,0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0만 원, 100만 원. 속아서 이렇게 되죠.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1,0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아니, 그 표시는 100만 원 맞죠?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고려청자를 1,0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만 원이죠. 이 사람이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속아서.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가 진짜인 줄 알고 팔았다, 가짜인 줄 알고 팔았다. 속았으니까 가짜인 줄 알고 판 거죠. 얼마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100만 원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얼마? 100만 원, 표시도 100만 원. 그러니까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예요? 일치.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다? 일치. 그런데 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100만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아니고 갑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자가 바로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자, 그럼 좀 전에 비진이 표시, 통정어휘 표시, 차고, 비통착 이 세 가지 하고 차고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고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니까 둘은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자, 199페이지 보시면 점 4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9 밑에 가시면 그 조문 밑에 양가로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찾았어요? 거기 의의를 읽어보세요. 자, 그 의 끝에 가면 괄호 있는데 찾았어요? 먼저 속여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해야 돼요? 기망 행위를 하고 그다음 표의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 표시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사기라는 거예요. 자, 기망 행위를 하고 기망 행위로 인해서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 표시를 하는 거. 이게 사기입니다. 또 7번 볼까요? 자, 이번에 조금 다른 내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두 번째 걸 더 잘 맞추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요 고려청자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를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한 거예요.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해서 갑이 무서워서 을과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얼마에 팔지 않으면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했고 갑은 무서워서 을과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상의 표시는 얼마예요? 100만 원. 그 다음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고려청결을 1,0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왜 100만 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지금 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얼마에 팔지 않으면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이 계속 1,000만 원에 팔 의사를 가지면 을이 어떻게 할까요? 쑤시죠.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했으니까 갑은 100만 원에 팔기는 싫겠지만 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에 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의사도 얼마예요? 100만 원, 표시도 100만 원. 그러니까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또 뭐 하는 경우죠? 일치하는 경우인데 갑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죠. 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100만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아니고 갑의 의사결정 과정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고 하자가 바로 뭐다? 이건 강박. 강박이라는 겁니다. 한 장 넘어가 볼까요? 자, 한 장 넘어가시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200페이지 제일 위에 찾았어요? 또 의 읽어볼까요? 자, 일단 무섭게 하는 거죠. 무섭게 하는 거니까 이게 해악을 고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무서워서 그랬으니까 표의자가 뭐에 빠져서 공포 상태에 빠져서 공포심이 유발된 상태에서 의사 표시를 하는 거 이게 이제 강박이라는 겁니다. 자, 또 7번 보세요. 이쪽에 비통착 요놈하고 강박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자, 비통착 요 세 가지는 의사법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인데 강박은 의사법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예요. 하여튼 둘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그러면 요 사기 강박은 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사기하고 강박은 구조가 똑같죠. 그러니까 기망행위를 해서 착오에 빠지고 착오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 그 다음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이 유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거니까 요 사기하고 강박은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한 개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아까 107조는 비진의 표시는 몇 조였죠? 107조, 통정의 표시는 108조, 착오는 109조, 사기는 110조, 강박도 110조. 둘은 구조가 같아서 한 개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0조 조문을 보도록 하겠어요. 앞장으로 갑시다. 자, 앞에 가서 199페이지에 가면 110조 조문 있죠. 자, 여기는 1항하고 3항만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1항하고 3항. 자, 1항 110조 1항 읽어보겠어요. 1항 읽어보죠. 시작. 자, 일단 뭐 할 수 있다? 취소. 자, 그 다음에 2항은 됐고 3항 갑시다.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또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게 뜻이 뭐라 그랬죠? 효과 주장 불가. 그러니까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지 마라.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뜻이고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0조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또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그래서 110조는 사강 취선으로 되어 있어요. 사강 취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또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맞춰봅시다. 7번 보세요. 자, 요 을은 고려청자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또는 강박을 했어요. 그래서 갑으로부터 고려청자를 인도받은 겁니다. 자, 을은 요 고려청자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되팔았어요. 그다음 병, 이 사람은 요 을과 고려청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이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했다는 사실을 병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고려청지를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걸 푸는 거예요. 왜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병이 네,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 하는 거죠. 자, 다시. 그러면 요 가짜라고 속였어요. 뭘 당한 거죠? 사기 당한 거고, 그다음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죽여버렸다. 위협을 가한 거니까 갑이 강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갑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하면 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요. 계약을 체결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이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 을에게 인도해줬던 고려청지를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취소로서 사강 취성을 했으니까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럼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네요. 병이라는 사람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이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 뭐예요? 선의. 그러니까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니까 이건 선의이지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강 취성을 했으니까 이렇게 제3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이면 되고 선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필요 없어요. 그럼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선의이기만 하면 설사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 말은 병이 고려청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 취득하니까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고려청지다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갑은 을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용어 아까 제가 설명해 줬던 거 대신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가져가니까 병한테 고려청자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그럼 사기 또는 강박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사기 또는 강박. 아까 비진이 표시는 뜻이 뭐였죠?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착오는 뜻이 뭐예요? 그다음 사기 강박은 뜻이 뭐예요? 씁시다. 써야 되겠어요? 자, 199페이지로 오세요. 199. 자, 그 점 4번에서 점 4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돼 있죠. 땡땡. 네, 불러드리는 거 쓰세요. 그럼 사기 강박은 뜻이 뭐냐? 합해서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그걸 잘 써야 돼요.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 쓰셨어요? 같이 한번 여러분 쓴 거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사기 강박. 자, 그럼 문제를 맞춰봅시다. 7번 보시고요. 네.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절대 비진이 표시가 될 수 없다. O예요, X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절대 비진이 표시가 될 수 없다. 또 반응이 꽤 시원찮아요? 근데 질문만 드리면 표정이 굳어. 다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절대 비진이 표시가 될 수 없다. O예요, X예요? O. 왜 O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외우고 있기 때문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뭐하는 쪽이고 일치하는 쪽이고 비진의 표시는 아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쪽이니까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절대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7번. 자, 먼저 사직원 제출 사항 가지고 설명한 게 비진의 표시죠. 그럼 사직원 제출 사항 내용이 뭐냐면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퇴 수습의 방안으로 사익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럼 이 조교수는 사직의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걸 조교수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이게 비진이 표시라고 그랬어요. 머릿속에 그 사례 기억나고 있죠.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비진이 표시는 뜻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다음 비진이 표시는 몇 조에 더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 조문 어떻게 돼 있어요? 비유 RR 무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통정의 표시는 이건 가장매매 사례 가지고 설명했어요. 채권자 A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갑이 자기 친구들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소유권 등기를 을 앞으로 넘겨놨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 이전해줄 의사 있다 없다? 없죠. 짜자고 말했으니까 표시 있죠.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한데 불일치를 갑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을도 함께 짰죠. 그럼 갑에게 소유권 이전에 의사가 없다는 걸 을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정도만 가지고는 절대 통정의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도도합. 도도합. 여러분은 도도합하고 끝나면 안 되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고, 통정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정무선이죠. 자, 그 다음 갑이 계약서에 56만 원 쓸 생각이었는데 65만 원으로 잘못 적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착오죠. 그럼 갑은 65만 원을 쓸 의사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 65만 원의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럼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의사 있나 없나, 표시 있나 없나, 일치하나 안 하나 이렇게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례에 어떤 사례가 날지 모르니까 그 주어진 사례를 읽어보고 여러분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의사 있나 없나, 표시 있나 없나,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나, 이렇게 해야 문제가 탕탕탕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보고 뭐 비진이 표시인지 이게 뭐 착오인지 강박인지 구별을 못하면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 착오는 뜻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가 착오고, 착오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09조고. 조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중착 중무선이죠. 내중착은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 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 다음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 사기하고 강박은 뜻이 뭐죠? 사기 강박. 고려청자 사례 가지고 설명했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에요.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고, 이거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1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강취선입니다. 자, 그러면 요 비진이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뭐예요? 다 의사와 표시가 얘는 불일치하는 경우고,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고, 요 두 가지를 합해서 말할 때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잖아. 이게 무슨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건 총 몇 개예요? 4개죠. 비통착, 사기강박,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강박, 이렇게 4가지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이 있다 그랬죠. 다른 대로 이사 가기 위해서 1억 원에 팔아야지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한 다음에 말로 했다, 편지 보냈다. 순서는 어떻게 돼요? 동기,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 행위. 근데 이때 마음먹은 효과의사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시행위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게 뭐죠? 그게 정상적 의사표시. 그러면 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법조문을 굳이 자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죠? 당사자가 뭐한 대로? 그냥 의혹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의혹한 대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언제 의혹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지만 규정해 주면 돼요. 언제 의혹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지만 규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정리한 내용이 뭐냐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그랬죠? 표백 한때가 되는 거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하도록 규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거 한 개의 조문만 필요하고 그 다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게 무슨 의사표시예요? 비정상적 의사표시죠. 그럼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는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랬죠. 그럼 이걸 유효하게 할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취소하게끔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려면 법조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조로 만든 거예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써먹은 조문이니까 다음 시간까지 반드시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어느 주로 할까요? 이렇게 그래도 좀 아무래도 만만한 게 낫겠죠? 이 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줄 이렇게 좀 표시를 좀 미리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표시 이렇게 이거 작년에 제가 해봤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일단 하여튼 저는 1년 내내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강의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으면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사람들이 일단 있죠. 그러니까 2주일에서 뭐 스타트를 했다. 한 중간중간 앉아 있는데 하여튼 스타트만 되면 심장이 쿵쾅쿵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작년에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꼭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와서 나는 그 질문을 받으면 진짜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으니까 1년 내내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다음에 또 반대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수업하고 그분이 열심히 외워가지고 왔는데 그분은 안 시켜줬나 봐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왜 안 시켜주냐고 화를 내시던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외워서 꼭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싶은 사람 있죠. 그분은 꼭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면 내가 항상 시켜드리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항상 해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제 이렇게 정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줄은 아무도 안 앉았어요. 제가 2줄 냈는데 아무도 안 앉았고 그 다음에 해보니까 사람들이 외워가지고 오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수업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외우는 게 더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작년에 어차피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나와야 끌고는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푸시를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늦게 외워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1월달로 미루더라고요. 1월달에 미루면 또 1월달에 미뤘으니까 3월달로 못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언제 외웠냐면 5월달에 외웠어요. 5월달에 서서히 외우기 시작해서 1차가 거의 어느 정도 50점까지 간 건 7월 말이에요. 7월 말. 그러니까 2차를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외워야 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안에 시험을 끝내는 건 시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1, 12, 1, 2 이때 부지런히 외워야 돼요. 11, 12, 1, 2 거의 외우라는 상을 다 외우고 따라가 줘야만 이게 착착착 붙여가지고 2차까지 안전하게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꼭 외워가지고 오세요. 아셨죠? 자, 좀 쉬었다가요. 무효하고 취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